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는 집콕 생활과 또 날씨까지 한몫하면서 야외 활동이라든지 운동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주지 않으면 골반 혹은 엉덩이 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질환의 70%를 차지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오네아 닥터스에서는 고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우리 몸의 핵심 관절인 고관절. 걸을 땐 몸무게의 3배, 뛸 때는 몸무게의 10배가량의 무게를 버텨내며 신체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은 넓적다리뼈와 골반뼈가 만나는 부위인데요. 공처럼 둥글게 생긴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인 대퇴골두와 이 부분을 둘러싸는 절구 모양의 골반골인 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혈액순환 장애로 뼈의 조직이 죽는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대퇴골두는 크기에 비해 혈관이 가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기 쉬운 데다 괴사돼도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 인공 고관절 수술 원인 질환 1위로 꼽히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네아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표적인 고관절 질환이면서 굉장히 생소하고 질환명이 어렵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나타날 수 있는 부위가 대퇴골두잖아요. 여기가 고관절인 건데 정확히 어디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대퇴골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대퇴골은 쉽게 말해서 허벅지 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몸에 붙어 있는 가장 큰 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허벅지 뼈는 굉장히 몸에 많은 하중을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윗부분인 대퇴골두는 고관절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동그랗게 생겨 있고 그 부위에 체중 부하를 하는 딱 그런 부위에 이제 괴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괴사가 발생을 하고 뼈가 바스러지면서 함몰되면 통증을 좀 심하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에서 예를 들면 앉는다든지 서 있는다든지 걷는 동작에서도 통증이 발생하게 돼서 한번 질환이 발생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질환 자체가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허벅지랑 몸하고 붙어 있는 소타군이라고 하죠. 네네. 그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네. 그게 아니면 관절이 약간 뻣뻣한 느낌, 고관절 쪽으로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걸을 때 통증이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뒤에서 봤는데 약간 쩔뚝거리거나 뒤뚱거리는 느낌이 있는 경우 그럴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뼈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뼈가 죽어가는 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비롯한 골괴사가 중장년 남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골괴사 환자 수는 2015년 2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3만 5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0대 남성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0대, 40대 남성이 차지했는데요. 중장년층 남성에게서 높은 골괴사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는 질환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헷갈리는 정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퇴행성 질환으로 젊으면 걱정 없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는 오해입니다. 사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퇴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알코올이나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건데요. 특히 40대에서 한 50대 중반 정도 된 남성분들, 회식 자리가 많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원래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 빈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젊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확인 가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방치하면 다리 길이가 짧아진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까? 네.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 통증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안 디디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골반이 좀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리 길이가 짧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뼈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데요. 머리 쪽에 골두의 함몰이 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관절 자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다리 길이가 일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양반다리 할 때 통증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확인 바로 해주시죠. 이건 약간 세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모. 양반다리 할 때 통증, 우리가 이제 고관절에서 실제로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할 때 누워서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는 패트릭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양반다리 통증은 고관절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일 때도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일 때도 양반다리 할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다리 했을 때 통증이 있다고 꼭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다른 그렇죠. 질환일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들 몇 가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고관절 질환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최근 고관절 부위에 찌릿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60대 남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좀 많이 불편했죠.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놨다가 점점 심해지는 바람에 빠른 시일에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게 됐죠. 어쨌든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양반다리가 좀 안 되고 다리를 좀 쩔뚝거린다.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으셨거든요. 물론 좀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MRI 찍어서 확인이 되었는데 약을 먹고 좀 처음엔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내보시다가 또 통증이 좀 심해지셔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확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MRI, CT 등을 통해 정확한 괴사 위치와 정도를 파악해 병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환자의 약 20%는 1년 이내, 75% 정도는 3년 이내 대퇴골두가 내려앉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병기에 맞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증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했던 자세들에서 통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좀 통증이 생긴다든지 예를 들면 양반다리 할 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걸을 때 다리를 쩔뚝거리게 된다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건데 초기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엑스레이에서 사실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심이 될 때 또한 이제 병력상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그런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는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투여하거나 아니면 술을 좀 많이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의심을 하고 MRI까지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술하고 처음 오셨는데 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영동에서 알려드린 거 네. 다리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습관들은 잘 지키셨던 거죠? 그건 오전 선생님 말씀대로 네. 또 목발을 짚고 하는 순간순간 하는 행동을 좀 조심하고 이러니까
불편 없이 요즘에 이제 목발도 없이 조심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경우 초기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 혈관 생성을 촉진하고 재생을 돕는 비수술 치료 등을 통해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괴사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경우나 조직 재생이 떨어지는 고령 환자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수술은 기본적으로 인공 고관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퇴골두, 그러니까 위쪽에 대퇴골의 머리 쪽에 병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골반 쪽에도, 비구에도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퇴골두만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병변이 생기면서 모양이 일그러지게 되면 비구도 똑같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위아래로 다 이 금속 치환물을 넣게 되고, 예전에는 이 금속 치환물을 뼈에 고정하는 방법이 이제 골 시멘트라는 걸로 이용해서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수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음새가 좀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은 주로 금속으로 된 표면에 뼈가 달라붙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점점점 뼈가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좀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는 약간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고 금속으로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 베어링 재질 자체도 우리가 도자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라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깨지지는 않으면서 마모가 거의 안 되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왼발 들어보세요. 거울 보시고 거울로 오른쪽 엉덩이로 딱 버텨보세요. 휘청휘청 안 되게. 인공 고관절 수술 후에는 운동 교육을 통해 시기별 적절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재활 운동을 통해 수술 환자의 고관절 움직임과 근력을 회복하고 조기 보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줘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은 걷고, 뛰고, 앉고, 서는 등 일상의 매우 기본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만큼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공 고관절을 하고 나서 빠지는 건데요. 탈구라고 하죠. 실제로 대퇴골두가 처음보다 크기가 많이 작아지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수술을 하면서 관절막을 잘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근육도 다시 잘 봉합을 해서 그 확률을 줄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그런 자세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관절 주변 근육 강화, 미니 스쿼트나 아니면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 등을 통해서 수술 전에 약해져 있던 근육들을 원래 상태로 좀 회복시키는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원래 근육들을 잘 쓰게 만들어 주니까. 이번 코너는요,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닥터스 픽! 자, 한도환 원장이 꼽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 어떤 걸까요? 선생님, 닥터스 픽 공개해 주시죠. 제가 선택한 닥터스 픽은 절주입니다. 사실 꼽아야 할 많은 키워드 중에 절주를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까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서 우리가 위험인자로 알려진 게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인데, 따라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주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질환명도 어렵고 생소해서 많이들 두려움부터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앓고 계신 분, 그로 인해서 걱정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말에 괴사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뼈가 썩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조급하고 걱정이 앞서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뼈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바스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성공률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 방침을 정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전문의 한도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증상 없이 시작돼서 심해지면 고관절 파괴로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고관절 혹은 사타구니 쪽에 찌릿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소중한 고관절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